네, 그 밑에, 수준아, 어, 19일 거, 네. 자, 진행하시죠. 네. 다음 분석 작업 WBS 설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번 데이터 분석 과제 정리, 2번 데이터 준비 및 탐색, 3번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산출물 정리. 네. 정답은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로부터 변수 확보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일정을 수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그 표를 보시면은 그 데이터 분석의 과제 정의, 준비 및 탐색,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산출물 정리 이렇게 WBS 설정 단계가 네 단계가 있고, 네.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단계에서는 우리와 같이 준비 및 탐색이 완료된 이후 데이터 분석 가설이 증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BS가 뭐죠? 뭐의 약자죠? WBS가?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네, 그런 네, 거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워크 브레이크다운 네, 스트럭처가 한국말로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넷 켜가지고 서칭하셔도 됩니다. 네. 인터넷 켜서 서칭하셔서 얘기해 줘도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일단 WBS 자체를 몰라서 이 문제가 뭔지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가. WBS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분류 체계라고 하네요. WBS가 업무 분류 체계로, 네. 지금 카톡방에 제가 찾은 게 더 시각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거 한번 보고, 네, 제가 찾은 걸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도 달아 놓을게요, 제가. 지금 아마 당황스러울 거니까, 링크는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제가 지금 드린 걸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로, 네, 업무를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이제 작업 단위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네, 체크를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서 하얀색 접근 방식을 이용한 과제 발굴 절차로 오른 것은 선택. 정답은 1번. 하얀색 접근 방식은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탐정해타설이라고 하는데, 어, 하얀색 분석은, 네, 이렇게 탐정 해타선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문제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문제 탐색 도구로 활용한다. 유스케이스보다는 새로운 이슈 탐색이 우선이다.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하고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정답은 3번. 문제 탐색 단계에서 분석 유스 케이스를 정의한다. 네, 이게 또 하향식 접근 방식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여기서 문제 탐색 부분에서 분석 유스 케이스 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 탐색 부분에서 분석 유스 케이스 정의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이슈 탐색이 아니고, 이제 유스 케이스로 정의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네, 4번 보시면, 다음 중 부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업무 대제와 적용 수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투입 비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 마스터 플랜 요소를 수립할 때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고려 요소가 아닌 것. 3번 투입 비용 수준. 다음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는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한 고려 요소로는 업무 내지역 수준, 분석 데이터 출력 수준, 기술 출력 수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 수준은 따로 고려 요소가 아니고 이제 교재에서 내용을 보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그 단계가 딱 마스터 플랜이라고는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분석 로드맵 단계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분석 로드맵 단계에 대한 해설 그 교재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5번 보시면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 수행하는 분석 거절 발굴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어, 계속 서양식, 하양식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 정답은 네, 하양식. 하양식은 아까 보면은 네, 탑다운 하양식. 하양식은 바텀업일 것 같은데 네, 하양식은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 그 자체를 관찰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사고 접근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향식 접근 방법은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 수행하는 분석 과제로 발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향식과 하향식을 비교해서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에서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사고, 상향식, 접근식, 하향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6번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나옵니다. 프로토타이핑 아까 풀었는데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아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향식 접근 방법에 프로토타이핑이 있는데 이번에 바로 프로토타이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이 1번일 것 같은데요. 1번이 맞네요. 상향식 접근 방법.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은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결책이나 보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해서 구체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프로토타이핑, 디자인 사고 접근법, 상향식 접근 방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시제품에 대한 시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될 것 같은데 뭔가 프로토타입, 네, 그래서 신속하게 모형을 만들고 그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흑산도 사고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6번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6번. 6번 가서, 잠깐만. 6번에, 5번의 해설 한번 가보세요. 5번의 해설. 하향식과 상향식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향식은 이제 폭포수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향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하향식 접근 방식은 뭔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한마디로 회사에 절차가 있는 걸 하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 과제가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많은 어떤 회사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향식 접근 방식. 그래서 문제 탐색, 정의, 해결 방안, 탐색, 뭐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과제를 발굴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걸 하향식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상향식 한번 가볼게요. 상향식 6번에 그 해설에 있는데 6번의 해설에 가면 여기는 상향식이 있잖아요. 상향식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 가게 가면은 목업이라는 게 있어. 무슨 얘기예요? 핸드폰 실제 핸드폰도 있지만 목재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막 떨어뜨려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어떤 디자인만 보기 위한 거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핸드폰 가게에 모형, 핸드폰 있죠. 모형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뭐다? 반응이 어떨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설을 생성했다. 디자인에 대한 실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지? 그래서 실제 핸드폰 그 출시하기 전에 디자인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실험.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 이렇게 돼 있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통찰, 도출 및 가설에 대한 프로세스 실행이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뭔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새롭게 나오는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거는 시중에 디자인으로, 그죠? 핸드폰 가게 목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장에서는 이 만든 거 갖다가 떨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온도 갖다, 저온도 갖다 이랬을 때에 이 핸드폰이,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실제 환경의 테스트, 이게 고온, 저온, 이런 거. 우리나라만 핸드폰 파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만 판다고 해도 여름과 겨울에 그 온도 이상이 돼야 돼, 핸드폰이. 그 온도에서 버텨야 되죠. 우리나라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부터 플러스 40도까지의 그 온도에 이 핸드폰이 정상 구동을 해야 되죠. 그런 거가 이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 실제 결과에서의 통찰. 그렇게 해봤더니 배터리가 조르더라. 뭐 이런 거가 이제 실제 결과에 대한 통찰이야. 아, 그러면 배터리를 더 강화해야 돼. 이런 거가 통찰에 대한 도출. 가설 확인의 프로세스 실행 이런 거가 보이는데
만약에 30도가 되면은 핸드폰 구동이 안 될 거야. 그지? 이런 거가 가설이야. 아, 만약에 이런 거가 가설이고. 자, 그렇게 프로세스, 그렇게 진행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30도에 냉장고에 핸드폰 넣어보는 거야. 프로세스가 진행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절차에 진행을 해봤더니만, 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들. 한마디로 뭐야? 시제품을 생각하시면 돼. 시제품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테스트도 해보고, 외부의 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향식은 뭔가 다 정해졌어. 밑으로 폭포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가 하향식. 상향식 뭐다? 막, 시중에 내놓고 그거를 막, 경험치로 막 쌓는 거죠. 그치?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는 보완해야 돼, 보완해야 돼, 보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한마디 우리 같은 거야. 우리 같은 상황.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막 이제 문제를 접해. 그죠? 접하면서 이거 저번에 이렇게 풀었지. 저번에 이렇게 풀었어. 상향 막 올라가. 실력이 향상돼. 이게 상향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 같은 거 이제 접할 때 처음에 저도 이거 접할 때 있는 그대로밖에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 상향, 그다음에 하향 이런 것들을 시중에 있는 이 상황과 매칭을 계속 시키세요. 물론 이제 저는 이쪽 전공이기 때문에 물론 전공이라도 대학교 때 나 이거 안 배웠어. 이거 정보 처리할 때 프로토타입 있기는 했거든. 있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이해 못 했는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환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런 것과 와닿을 거예요. 그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장바구니 분석, 군집 분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머신러닝 쪽에 있거든.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이런 거가 이제 경찰 쪽에서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 많이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거, 통계에 해당하는 건 항상 뭔가를 많이 해보고, 그지? 그거에 이제 확률 뭐 이런 거랑 연계가 많이 될 건데 그런 거가 어떤 게 있어요? 민, 에버리지, 맥스 뭐 이런 것들의 함수가 이제 기술 통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가 되는 게 상형식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비지도 학습 쪽은 이제 3장에 가시면은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거가 또 이런 게 나올 거야. 장바구니 분석, 군집 분석, 연관성, 유사성 뭐 이런 거 나올 거니까 그때 더 디테일하게. 그치? 지금은 뭐 하향식은 대기업이야. 뭔가 절차가 정해져서 쭉쭉쭉쭉 밑으로 나가더라. 단점은 뭐야? 다시 위로 가기 힘들더라, 이런 거. 한마디로, 이, 뭐예요? 그 절차를 뜯어고치기가 힘든 거. 그게 하향식의 단점이고요. 상향식은 뭐야? 막 부딪혀 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딪히면서, 저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별로 안 좋아. 다른 방법에서, 그거에 대해서 버그가 고쳐지는 거. 이게 상향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나와. 하향식, 상향식 구분하는 거.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7번 이어서 진행해 주실게요. 네, 7번 보시면 인간에 대한 관찰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련적 사고의 반복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 아까 문제에서 상향식 접근 방법에서 나온 게 프로토타이핑하고 이제 디자인 사고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프로토타이핑이 없으니까 이제 디자인 사고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사고, 디자인 틴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을 하는 그러한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내용이 따와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법에는 프로토타이핑 기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사고가 있다. 디자인 사고는 인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는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확산사고랑 수렴사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산사고는 뭐냐 하면은, 7번 다시 열어보세요. 7번.
확산 사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서 사고가 그 넓혀진다라는 게 확산적 사고죠. 그다음에 수렴적 사고는 내가 이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확산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나 그 고객들의 반응들 이런 거 한마디로 예를 들면 핸드폰 목업 그지? 그거를 시중에 보여줬더니 아 이번 디자인이 이뻐요 뭐 이번 디자인에 해당하는 거가 그 개발자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뭐 반응을 봤더니 이번 디자인 이것 때문에 뭐 물 침투하는 거나 이거 갑툭튀 뒤에 카메라 튀어나와가지고 별로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개발자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 우리는 갑툭튀 좀 되면 어때? 이렇게 했던 거가 갑툭튀 때문에 많이 안 사더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갑툭튀 하지 말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자. 예를 들면은 갑툭튀를 보완할 수 있는 껍데기, 그지? 그런 것들을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에 해당하는 것들의 뭐다? 이런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죠? 수렴적 사고를 반복을 통해서 과제를 뭐 발굴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제 발굴하는 게 뭐다? 나는 그 개발자는 그냥 갑툭튀 그냥 갈라 그랬어.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어디 뭐 놓고 보거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봐요 불편하잖아요 하고 하는 유튜버들 막 이런 거 사람들이 나오고 쓰다 보니까 이거 좀 별로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게 과제죠 과제. 그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사항이 되는 거를 발굴해서 상향식 접근. 문제가 되네? 그거를 디버깅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갑툭튀에 해당하는 걸 해결을 하거나 아니, 갑툭튀에 해당하는 보완할 수 있는 껍데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지? 이런 거가 이제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갇혀 있는 사고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처럼 20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야? 그 개성 있는 사고를 뜻하는 게 디자인 사고예요. 디자인 뭐 이쁘게 만드는 이런 사고 이거 아니고 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가 누군가가 문제야 이거 뭐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가 딱 단절돼서 딱 사고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런저런 사고에 해당하는 거. 딴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주는 사고가 디자인적 사고다. 그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방식, 그지? 그게 디자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이거는 오픈 마인드인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딴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뭐 됐어. 뭐 이거는 딱 철벽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향식 접근 방식. 우리 뭐 절차가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길을 간다. 이게 이제 하향식으로 보시면 되고, 확산적 사고, 수용적 사고는 뭐예요? 남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들어요. 듣고 그거를 보완해서, 그지?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 그게 상향식 접근 방식이에요. 자, 8번 진행하시죠. 네, 분석 과제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보시면은, 1번 보시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정형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대형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활용 방안과 활용 가능한 유스케이스 탐색이 필요하다. 3번,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4번, 데이터 분석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변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제 이거는 1번인데 정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거 정형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뭔가 그 답일 정답,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일 거라는 거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정형, 비정형 가릴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꼭 정형 데이터가 아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다. 네, 교재 보시면은 여기 분석 과제 기획이라고 딱 떨어지는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과제 발굴 절차 내용으로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은, 뭐, 서준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정형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뭐 필수, 뭐뭐만 뭐 이런 거가 일단은 이 시험에도 그 뭐 아닌 정답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 교재도 그렇지만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다음에 필수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아닌 걸로 정답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자, 그렇고, 지금 정형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정형 데이터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정형은, 이 엑셀 데이터, CSV 등등에 해당하는 행렬 데이터들을 정형이라고 해요. 정형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비정형에 해당하는 거는 음악, 그다음에 그 동영상, 뭐, 그 다음에 뭐 아예 그냥 형태가 정해져 행렬로 안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이라고 해요. 음성이나 동영상이랑 그 다음에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텍스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형이 8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확보보다는 뭐다? 그냥 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형화는 필수. 이게 조금 안 맞는 말이고요. 정형화 때문에 정형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뭐 4번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데이터 분석을 내재하기 위해선 교육 등의 변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내재화라고 하는 단어 뜻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 분석의 절차로 생각하시면 돼. 내재화.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절차. 절차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교육.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등의 관리 방안. 이렇게 되는데 변화 관리 방안보다도 관리 방안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데이터 이렇게 정제하고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게 관리 방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내재와 데이터 분석을 우리 회사만의 절차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분석 과제 기획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우리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가 이 과제를, 그죠? 기획할 때는, 기획이라고 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교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4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나머지 2번, 3번은 아마 교재에 있었을 거예요.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거 2번에 나오는 거는 사용할 때의 어떤 그 방법들을 유즈 케이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탐색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3번에 빅데이터 분석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죠. 자,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에 가요. 서울에서 부산에 갔는데 장애 요인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교통 정체. 두 번째, 홀비. 세 번째, 내 체력. 그지? 뭐 내가 졸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장애 요인이죠. 자, 그럴 때 사전 계획. 내가 졸리다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 휴게소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지? 뭐 졸음 쉼터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 기름, 기름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휴게소에서 넣으면 되겠다. 뭐, 그 다음에 톨비 없으면 먼저 빌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의 수립이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시험 문제는요, 말장난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처럼. 내 상황에 빗대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재에서 나오는 그대로 외워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본인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셔라. 네, 9번 이어서 나가도록 하죠. 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따른 부류 중에서 분석의 대상은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인데요.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분석의 대상은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은 솔루션 유형이다. 그냥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그냥 이 사분면 안에 있는 그냥 모른다? 분석의 방법을 모른다? 그런데 막 분석의 대상을 안다? 막 이렇게 모른다, 안다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딱 최적화 솔루션 통찰 발견이라는 거를 딱 나눠놨는데, 이게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해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일단 솔루션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솔루션에 봤더니 분석의 대상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 이러면은 답지를 봐야 되지. 그게 솔루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반대되는 게 최적화예요. 문제도 알아. 그런데 답도 알아. 그럼 어떻게? 어, 지금 문제 정답 다 알고 있으니까 최적화. 아, 이게 뭐예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랑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풀었어. 풀고 뭐만 하면 돼? 계속 위로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런 걸 개선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최적화라고 하고요. 통찰이에 해당하는 거는요, 일단은 뭘 풀어야 될지 몰라. 문제가, 우리가 지금 뭐 매출이 잘 안 나와. 매출이 잘 안 나오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이것도 몰라. 모르고, 그 다음에 뭐요? 기존 분석 방식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인 통찰을 도출한대요. 근데 누군가는 그 옆에 전문가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이고 그다음에 발견해야 하는 건 분석 대상과 방법을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는 경우에 뭐다? 발견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어, 내가 그죠? 막 수영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는 섬 하나를 발견했다. 이런 거랑 또 똑같은 거야. 분석의 대상. 내가 뭐 수영만 그냥 맹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나타났어. 이게 발견이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문제가 따다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푸는 방법. 당연히 뭐 문제도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푸는 방법도 몰랐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발견이라고 한다. 또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들, 그지? 이 설명에 해당하는 거를 역으로 여기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아하, 분석의 방법, 분석의 대상, 분석의 대상부터 보셔야 돼. 왓에 해당하는 거. 아, 내가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알고 있고, 분석의 방법. 아, 솔루션, 정답도 알고 있더라. 그럼 뭐다?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는 뭐예요?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도 알고, 그거 정답도 알아. 그러면 내가 계속 올리는 작업만 하면 되죠. 이걸 최적화라고 하고. 자, 분석의 대상은 몰라요. 근데 분석 방법은 알아. 이걸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분석 대상은 몰라. 문제는 모르는데 근처에서 통밥을 굴려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얼추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사이트. 자,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을 알고 그다음 분석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은 솔루션 업체를 찾아가야 되죠. 그죠? 예. 문제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풀지를 몰라. 그럼 선생님 찾아가야 되잖아. 뭐 변호사 찾아가야 되잖아. 문제 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석 대상에 문제도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 하는 것도 몰라. 어떻게 푸는 것도 몰라. 그러면은 뭐요? 발견했다.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문제 발견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 이제 최솔 통발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최솔 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넘어갑시다. 네, 10번도 9번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분석 대상이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이거는 이 가를 도출하고 이제 문제 도출 및 해결에 기여하거나 나라는 접근 방법으로 분석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일단 분석 대상이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그러면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네, 네, 분석 대상의 what이죠. what을 unknown이죠. 모르는 거가. 그래서 unknown에 해당하는 게 insight랑 discovery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지? 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보면은 가를 도출함에 따라서 문제 도출 및 해결에 기여하거나 나 접근 방법으로 문제 대상 자체를 새롭게 도출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좀 풀어보세요. 나부터 풀어보시게 되시면은 나는 일단은 뭐다? 일단 하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이거는 나 접근법은 통찰이죠. 그죠? 발견이죠, 발견. 그치? 그래서 발견해야되는 거는 뭐예요? 둘 다 일단 모르는 거죠. 새롭게 도출한대. 내가 문제도 그 다음에 정답도 모르고 딱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이게 발견.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발견. 그죠? 그 다음에 가를 도출해냄으로써 문제 도출 및 해결에 기여한대요. 그지? 그래서 이 통찰에 해당하는 거를 도출해냄으로써 문제 도출 및 해결에 기여. 문제가 뭔지를 몰랐잖아,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또 뭐다? 해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봤더니, 이거는 known, 그죠? 인사이트도 known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 도출 및 해결의 기여. 이 문제가 지금 방법은 아는데, 문제 자체를 모르잖아요. 문제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는 통찰이